전기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어떻게 할까, 모델 체인지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현대에서 이번에 이 차를 통해서 전기차는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는 정석 같은 걸 보여줬어요. 먼저 실내 보면요, 여기가 검은색 마감이 됐어요. 하얀색으로 마감을 해서 좀 어색한 느낌, 뭐가 떠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차분하게 그냥 딱 떨어지게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달라진 거는 여기 밑에 여기에 버튼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주 쓰는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이런 것들 여기다 배치했고요.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앞좌석을 제가 운전하는 상태로 맞춰놨고요. 저는 키가 180이 넘거든요. 몸무게도 뭐 100kg 가까이 가는데, 이 상태에 이렇게 해놓고서도 무릎은 달 생각을 안 하죠. 어마어마한 공간이네요. 2열 시트가 심지어 전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앞으로 당겨서 가까이 앉게, 이게 왜 필요할까? 왜 좁게 앉을까 싶을 텐데, 트렁크에다가 뭔가 짐을 더 실는다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아이를 태웠을 때 아이가 손에 닿게 케어할 수 있게 할 때 유용하겠죠. 일단은 가장 멀리 보낸 상태에서 시트를 좀 당겨보면 이 정도로 바짝 세워서 앉을 수 있다가도 뒤로 넘겨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뒷자리 아직 한참 더 넘어갈 수 있는 거 보이죠? 범퍼가 좀 더 순해진 모습, 좀 동글동글해진 모습,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예전하고 다르게 안정된 느낌? 이런 거를 좀 주고 있죠. 시승차 중에는 19인치하고 20인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받은 시승차는 20인치 휠입니다. 255, 45,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고기 불판 같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뭐 그냥 괜찮아 보이긴 해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갔어요. 프라이머시 투어 AS라는 게 들어갔고요. 이 타이어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20인치가 승차감이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뭔가 좀 더 승차감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요거죠. 요거 사이드 미러 대신하는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요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좀 더 예뻐졌어요. 방향 지시등을 켜보면 여기에 LED가 이렇게 5개 들어오죠. 그리고 요 옆에도 들어오고. 오, 신기하다. 이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화각만 바꿔주고 있네.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근데 이 차 사실 새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 여기에 와이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알았을까? 이거를 아무도 몰랐을 거야. 사실 여기 없었을 때는 여기에 바람으로 이렇게 공기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묻은 먼지나 눈 같은 거를 쓸고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사실 세단에는 이게 없어도 진짜로 공기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려가면서 이걸 치워주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와이퍼를 넣어준 거고요. 또 하나 더해준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를 거예요. 아마 스포일러를 더 늘렸어요. 한 2cm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스포일러를 늘리면서 여기에 공기가 더 멀리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더 쌓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여기 불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 대신에 여기에 밤에 보면은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우니까 충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요 옆에도 불을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배터리가 77.4에서 84로 확 늘어났어요. 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배터리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더 좋은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는 EV9 타다가 좀 불만이었던 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주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제대로 한 번에 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느낌이 좀 불편해가지고 항상 회생제동을 최대 아이페달 모드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섰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승차감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차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휠과 타이어와 서스펜션과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겠죠. 근데 제 느낌상에는 이 차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20인치 휠과 타이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회생제동 0단계로 가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내리막을 가야 되죠. 아이페달 맥스 모드로 바꿨어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는 멈추게 되죠. 내리막에서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EV9이나 아이오닉5나 현대 기아의 전기 자동차들이 대체로 하체가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뭐 에어서스라든가 이거 쓰지 않고서도 꽤 괜찮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면 충격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막 주파수 감응 댐퍼 이런 것들도 적용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면 안 좋은 데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짧은 주파수일 때, 그 다음에 요철을 넘을 때 출렁하는 큰 주파수일 때 이런 때의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차를 타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테슬라의 모델 3 이런 게 왜 그렇게 열광하고 인기가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이래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확실한 기능을 넣어줬잖아요. FSD 같은 거를 넣으면서 테슬라의 자동차는 이런 것도 돼. 뭐 우리나라에선 전부 다 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까지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앞선 기술, 미래의 차인 것 마냥 포장을 굉장히 잘해서 테슬라 타는 사람들한테도 뿌듯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뚜렷한 뭔가가 없는 거죠.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많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뭐가 대단해? 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 다른 차들은 못해,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뭔가 발굴해서 앞으로 막 꺼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마케팅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자동차 기술 발전해서 다른 거를 좀 제치더라도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난달에 6,000대를 한꺼번에 팔았죠. 또다시 또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동차도 이제 적당히 비슷하게 남들 따라가는 정도로 만들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저희한테 궁금한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뭐 댓글이 많이 안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취재라도 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채널이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